이틀째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에서 외교적 해결책 대신 이란 핵시설 타격 방안을 검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공병과 건설 인력 등 6천 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기로 하면서 북러 밀착이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 특검보에 김형근, 박상진, 문홍주, 오정희 변호사 등 4명이 임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굿모닝 MBN은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선한빛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어떤 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한 해외 정상들과 회동을 잇따라 이어가면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쿠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는데요. 멕시코, 인도, 그리고 영국 정상 등과도 잇따라 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지난주 있었던 항공기 사고에 위로를 전하고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이 대통령은 FTA 개정 문제도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도 별도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단독 일정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캐나다 서부 동포 사회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조국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오후에 캐나다 장애인 예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G7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다시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캘거리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자회담에 이어 환영 만찬까지 참석하면서 성공적으로 첫 외교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아쉽게도 관심이 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첫 공식 일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정상과의 잇단 회담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초청국 대상 만찬에 참석해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들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처하는 법을 논의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 때문으로 미국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와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될지 관심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6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만남의 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미에 이어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현재와 미래의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전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마련됩니다. 이 대통령도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실용외교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G7 정상회의 도중 급히 귀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일촉즉발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일각에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을 실은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정밀 타격을 가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로켓 발사대를 공격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We've struck deep, hitting Iran's nuclear, ballistic and command capabilities. 앞서 이란은 신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고 장거리 드론 수백 대로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عملیاتی که تاکنون اجرا شده صرفاً هشدار برای بازدارندگی بوده است و عملیات تنبیهی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위치를 알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complete give up. That's possible. Yeah.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도중 귀국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란 핵시설 파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신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 F-35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고 초대형 벙커버스터와 스텔스 폭격기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동 지역 내 자국민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이스라엘이나 이라크, 이란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미 러시아에 15,0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공병과 건설 노동자 등 6천 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전투병에 이어 재건 인력까지 파견한 건데요. 미국이 중동 상황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북러가 더욱 밀착하면서 혈맹 관계를 맺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갑게 포옹합니다. 지난 4일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서기는 북한이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공병대와 건설 인력 6천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Братская помощь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руководителя Ким Чен Ына. 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에 병력 15,000명을 보냈고 이번 추가 파병까지 합치면 총 2만 1,00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전투병력 파병에 이어 러시아 재건까지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쿠르스크를 탈환했다며 북한이 이를 도왔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쇼이구 서기를 맞이하며 그만큼 북러의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하자 쇼이구 서기도 맞다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실제 행동으로 구현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약이 체결됨으로 하여 우리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의 호상 협력 확대로서 미국이 중동 상황에 집중하는 틈을 타 북러가 밀착하며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에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서 특검보 후보 추천을 완료했고 최혜병 특검도 특검보 후보 명단을 조만간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팀장격인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영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문홍주 변호사입니다. 이 중 김특검보와 박특검보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 출신으로 꼽힙니다.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마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는 어제 출근길에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205명으로 꾸려질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형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두 특검도 준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대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습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고검에 출근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도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를 포함해
특검보 명단을 줄여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각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 기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3대 특검보 14명의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의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는 정황이 담긴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녹음은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이 담겼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계좌를 제공한 자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여사가 해당 직원에게 특정 문서를 보낸 뒤 이를 함께 검토하는 대화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급하는 문서의 잔고와 인출 내역 등은 지난 2022년 검찰이 블랙펄 인베스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녹음 파일이 드러나면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문서로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특검 수사 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도 검찰 출장 조사를 앞두고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출장 조사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 김 여사가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쯤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8분가량 통화했고 잠시 뒤인 오후 4시 29분, 이번엔 김 전 수석이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15분 58초 동안 통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 여사의 직접적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고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일주일 전 두 사람은 이틀에 걸쳐 약 20여 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의 비화폰 통화 내역까지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중기 특검은 말을 아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비화폰을 10번도 쓰지 않았다며 국정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비화폰 통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조사해달라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번 움직임이 검찰개혁을 향한 힘 빼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며 심 총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을 가질 대상인가요? 도대체 왜 비화폰을 갖고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수사 외압의 의혹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통화한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심 총장의 즉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의혹과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특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잘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의 자녀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심 씨가 국립외교원 퇴직 후 외교부에 지원할 당시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분야 석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가 추후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변경해 최종 합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출범과 함께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하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보수 진영 유력 인사들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쓴소리를 해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안으로 당내 주류와 맞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의 대표와 만났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미국 하와이로 향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8일 만에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친정이던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것, 사이비 보수 청산이라며 비난했던 홍 전 시장은 귀국하자마자 나라의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뭔지 고민했던 시간이라 밝힌 홍 전 시장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보수 재편 시도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5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과 저녁을 함께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중심이 돼 보수를 개혁해달라, 이준석 의원과도 힘을 합쳐 보수 진영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서 국민의힘이 개혁의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정도의 공감대를.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옛 친윤 외곽 조직의 핵심 인사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핵심 인사는 한 전 대표에게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뿐이라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의 정치구도 재편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 혁신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최근 양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끝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추경이나 상법 개정안 등 쟁점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의 첫 대면 자리에선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찬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접견한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는 정치 회복을 위한 오찬을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은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나토 참석 여부가 지금 미정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추경을 비롯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 간 첫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한 초반 분위기와 달리 뼈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직무대행을 향해 추경과 상법 개정안, 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을 나열하며 조목조목 비판한 겁니다.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입니다.
특히 대통령 기소를 막는 조항,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이미 이것을 방탄 입법으로 보고 계십니다. 언중유골이 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희가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한 차례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새 정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김 후보자를 직격했는데요. 하지만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들어서는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송 원내대표는 곧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 정부 인사가 국무총리 내정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시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청문회를 운영합니다.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총공세에도 김민석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청문회 일정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뉴진스 5멤버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는데요. 이는 1심 법원과 같은 결정으로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요. 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부터 멤버들의 선택권은 어디에 있나, 공백기가 길어지질 않길 바란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인 임성훈 씨가 모교인 연세대학교 축제 무대에 오른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후배들의 박수에 맞춰 리듬감 있게 몸을 흔들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임성훈 씨. 이달 초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창립 140주년, 연고전 100주년 기념 무대에 오른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퍼졌는데요. 재학 당시 응원단장을 맡았던 임성훈 씨는 약 50년 만에 다시 선 모교 무대에서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70대 중반이 맞나요? 응원단장 DNA가 깨어났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라며 감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SNS X 계정에 가수 지드래곤이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드래곤이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에 탄 영상을 소개한 건데요. 테슬라 코노믹스 계정에 올라온 지드래곤의 모습. K-팝의 제왕 지드래곤이 사이버 트럭을 타고 한국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라라고 글이 적혀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가져와 소개했습니다. 순식간에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3일 한 행사장에서 로고가 랩핑된 사이버 트럭을 타고 등장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지드래곤. 막강한 SNS 파워를 지닌 일론 머스크도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법으로 이송하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이송을 신청하는 동시에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4월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주거지인 경남 양산과 서울중앙지법의 거리가 멀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과 같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고 법원의 서면 증거 지원 현황과 언론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경호상의 이유와 함께 법원에 수십 회 출석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며 다시 한번 사건 이송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난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어제 시화 공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SPC 삼립 시화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이 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SPC 삼립 본사에서도 동시에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 청구 4번째이자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압수하려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유들 때문에 보통 기각되거든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80여 명은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의 공정 전반을 비롯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에 대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물을 자세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SPC 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법인과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기도 안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3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순찰차 6대를 들이받고 13km를 내달리다가 결국 순찰차에 둘러싸이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오가며 위험한 질주를 벌입니다. 양옆을 둘러싼 순찰차까지 충격하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며 내달리더니 아예 역주행하며 마주오는 차량을 위협합니다. 어제 오전 6시쯤 경기도 시흥과 안산 일대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는 다름 아닌 50대 여성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기나 이런 게 지금 불분명해요. 명확하지는 않은데. 여성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30여 분간 13km가량을 도주하면서 순찰차 6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해당 여성이 안정을 되찾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른 더위에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강한 소낙성 비에 강이나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도 수온이 낮아 물놀이하기에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강원 홍천강입니다. 그제 오후 10대 4명이 물놀이하다 1명이 실종됐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물살이 빨라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온 뒤라 물은 순식간에 깊어졌고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저 뒤가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제가 강 중간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중간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물살이 점점 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짧고 굵게 내리는 소낙성 비 때문에 계곡과 강물이 불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물이 불어남으로써 이제 그 하류에 있는 그 물놀이 계획들은 그 물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다가오는 걸 깊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4일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10대 한 명이 숨졌는데 원인은 차가운 수온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수온은 17도, 물놀이 적정 온도인 23도보다 6도가량 낮았습니다. 최근 5년간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6월에만 5천 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의 가격이 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2,269원, 삼계탕 평균 가격은 17,654원으로 4월 대비 모두 154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10원짜리 동전 발행액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통량이 그만큼 줄어든 건데 한국은행은 5월 한 달 동안 10원 동전 170만 개를 새로 발행하는 데 그쳐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시중에서 걷어들인 환수액은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약 14만 대 가운데 친환경차는 51.8%로 48.2%를 기록한 내연차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BYD 등 수입산 전기차가 품질과 가격 경쟁력 모두 선전한 게 추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혹시 푸들이 사냥개 출신이라는 거 아시나요? 푸들이란 이름도 첨벙첨벙 수영하다라는 뜻이라는데요. 이 타고난 장기를 활용해서 직업을 얻게 된 푸들 한 마리를 소개합니다. 스페인 남부해변의 인명구조대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2살 스탠더드 푸들 닐로가 신입 구조견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수상구조견은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뉴펀들랜드 종이 대부분이지만 이번에 이례적으로 푸들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과거 푸들이 사냥개로서 총에 맞아 물에 떨어진 사냥감을 회수해오는 역할을 했던 걸 구조에 적용했는데요. 구조대원이 먼저 익수자를 진정시키고 닐로를 부르면 다가온 닐로가 구조대원이 준 장난감을 문 채 구조자를 매달고 헤엄쳐 나온답니다. 올여름 닐로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야구장에도 뭔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응원을 앞둔 팬들에게 좋은 요깃거리가 됐다네요. 예쁜 식탁보가 깔린 손수레 위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둥글넓적한 게 커다란 동그랑땡 같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랩 케이크라고요. 케이크란 이름과는 달리 디저트는 아니고요. 게살에 빵가루, 계란, 머스터드 등을 섞어 구워낸 음식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마이너리그 야구팀이 이벤트로 준비한 건데요. 무려 136kg에 달하는 이 거대한 케이크는 관중들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기는 아쉽게도 한 점 차로 패배했지만 색다른 즐거움은 남았겠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 있는데요. 법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지 뉴욕시가 충격요법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줄지어 늘어선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위로 불도저 한 대가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뉴욕시와 뉴욕 경찰국이 압수한 것 중 일부를 파괴하는 모습인데요. 위조 번호판을 달았거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것들로 당국이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법을 어기지 말자는 구호 대신 처참한 결말을 보여주며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건데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겉보기엔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업이나 직장생활에서 남몰래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 지능인인데요. 지적장애로 분류되진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 때문에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경계선 지능인 A씨는 일주일에 2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직접 반죽을 만들고 모양을 잡아 쿠키를 굽는데 경계선 지능인이 일하는 특별한 사업장입니다.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고 싶었지만 A씨에게 사회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50점째 맞았는데 갈수록 점수가 바닥에 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슬럼프도 찾아오고. 20대 후반인 경계선 지능인 B씨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 취업을 준비했지만 10년 가까이 안정적인 직장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취직보다는 알바이트 쪽을 했어요. 택배사업자, 포장알바, 분류알바 여러 가지 시도해봤어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점 수준으로 지적장애는 아닌 경계 구간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습이나 적응이 느려 취업하거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예산 지원에서 제외돼 왔는데 실태조사도 지난해부터 시작되는 등 정부 대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직업과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이르고 일반 청년과 비교해 취업률은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어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이 지금 제정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제도라든지 그런 서비스 이런 지원들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전체 인구의 10%가량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사주 보시나요? 최근에는 점집이 아니라 생년월일 정도만 입력하면 사주를 봐주는 AI 챗봇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유출 우려는 없는 걸까요? 박혜빈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점집을 직접 찾는 대신 AI를 활용해 간편하게 사주를 보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 편이고 챗GPT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편이라서 거기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실제 챗GPT에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 등을 입력하자 사주팔자는 물론 올해 운세, 연애운과 재물운까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AI 챗봇에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유출 우려는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설정창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 정보를 모델 훈련에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락하면 한 번 학습된 개인정보는 절대 지울 수 없는 반면 모델 훈련을 거부하면 개인정보는 학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AI는 개인 데이터를 익명화해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익명화되는지는 AI 기업들만 알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강제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 AI 기업은 이를 적용받지 않아 데이터 활용이 기업 윤리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AI 챗봇 가운데는 사용자가 훈련에 동의하는지 여부 자체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는 게 회사의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과연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그냥 사용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전적으로 기업의 어떤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AI 챗봇에 말한 개인정보가 셀 수 있다는 명제는 기업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AI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개인정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확인 박혜빈입니다. 오늘은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 경주를 비롯한 남부 내륙은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닷새 전 이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모레인 금요일에는 중부와 남부지방도 동시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밤 중부부터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변 점검을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비 양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6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남부지방으로도 10에서 많게는 40mm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고요.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8도, 대구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다음 주에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일부 기사에 오송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